같은 하루인데 왜 어떤 날은 지옥 같을까요? 저는 그 답을 마음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. 한동안 저는 세상이 저를 괴롭힌다고 믿었습니다. 일이 꼬이면 세상부터 원망하는 버릇이 있었지요. 아침에 늦잠이라도 자는 날이면 모든 게 틀어졌습니다. 하루 전체가 실패처럼 느껴져 마음이 거칠어졌습니다. 버스가 늦게 와도 짜증이 먼저 올라왔습니다. 작은 불편 하나가 제 기분을 하루 종일 끌고 다녔지요. 신기하게도 같은 길 같은 사람 같은 하늘인데도 마음이 좋으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. 그 차이가 무엇인지 오래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. 저는 늘 바깥만 바꾸려 했고 마음은 놓쳐왔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원효대사의 일체 유심조를 만났습니다.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이었지요. 처음엔 그 말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. 세상이 아니라 제 마음이 먼저라는 말이 낯설었습니다. 하지만 곱씹을수록 이상하게도 설명이 됐습니다. 같은 현실도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졌으니까요. 저는 그날 이후 제 하루를 자세히 보기 시작했습니다. 사건보다 해석이 먼저라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했지요. 상사의 짧은 말 한마디에도 괜히 서운했습니다. 그런데 돌아보니 말보다 제 불안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. 친구의 답장이 늦으면 서운함이 올라왔습니다. 사실은 버림받을까 두려운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지요. 누군가는 무심코 던진 말도 저는 오래 붙잡았습니다. 상처의 절반은 상황이 아니라 제 해석에서 자라났습니다. 일체 유심조는 저를 꾸짖는 말이 아니었습니다. 제 마음을 알아차리게 해주는 등불 같은 가르침이었습니다. 밖에서만 원인을 찾을 때는 늘 지쳤습니다. 하지만 마음을 들여다보니 비로소 바꿀 수 있는 것이 생겼습니다. 물론 세상 모든 일이 마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. 다만 내가 겪는 괴로움의 모양은 마음이 크게 빚어냈습니다. 그 사실을 알자 억울함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. 세상과 싸우기보다 내 마음을 살피는 쪽이 더 중요해졌지요. 저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붙잡아 보기 시작했습니다. 화가 날 때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먼저 물어봤습니다. 불안한 날은 자꾸 최악을 상상했습니다. 실제 일보다 머릿속 해석이 훨씬 커진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. 예전엔 마음이 만든 그림을 현실로 믿었습니다. 이제는 그 그림을 잠시 떨어져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했지요. 창밖의 비도 마음 따라 달라 보였습니다. 우울한 날엔 잿빛이었고 평온한 날엔 고요한 음악 같았습니다. 같은 방 안에서도 답답한 날과 편안한 날이 있었습니다. 공간이 아니라 제 마음의 색이 먼저 달랐던 것입니다. 원효대사의 가르침은 매우 단순하면서 깊었습니다. 바깥 풍경보다 내 마음 풍경을 먼저 보라는 뜻 같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하루에 몇 번씩 멈춰 섰습니다. 지금 이 감정을 누가 만들고 있는지 묻기 위해서였지요. 처음에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. 습관처럼 남 탓부터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빨리 튀어나왔으니까요. 그래도 질문을 멈추지 않으니 조금씩 달라졌습니다. 화가 나도 곧바로 휘둘리기보다 이유를 보게 되었지요. 내가 서운한 이유, 내가 불안한 이유를 쓰다 보니 세상보다 제 기대와 집착이 더 선명히 보였습니다. 상대가 바뀌어야 편해질 거라 믿던 날들이 있었습니다. 이제는 내 마음이 풀려야 세상도 풀려 보인다는 걸 압니다. 가끔은 좋은 일도 마음이 가리곤 했습니다. 감사할 이유가 많은 날도 부족한 것만 세고 있었던 것입니다. 일체 유심조를 떠올리면 시선이 바뀝니다. 어떤 행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평온을 보게 해주지요.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마음을 먼저 정돈하려 합니다. 하루를 시작하는 첫 해석이 하루를 많이 좌우하니까요. 서둘러 결론 내리지 않는 연습도 해보았습니다. 지금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닐 수 있음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. 누군가의 표정이 차가워 보여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. 내 두려움이 그 얼굴의 의미를 덧칠할 수 있으니까요. 실패처럼 보이던 일도 다시 보니 배움이 있었습니다. 사건도 마음의 방향에 따라 의미가 달라졌습니다.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는 날도 물론 있습니다. 그럴수록 바깥보다 안쪽을 더 조용히 살피려 했습니다. 내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같이 흐려졌습니다. 마음이 맑아지면 문제 속에서도 길이 조금씩 보였습니다. 원효대사의 가르침은 현실 도피가 아니었습니다. 현실을 보는 내 마음의 틀을 먼저 바로잡는 수행이었습니다. 남을 이해하는 일도 여기서 시작된다고 느꼈습니다. 내 해석의 습관을 알수록 타인을 쉽게 오해하지 않게 되었지요. 예전에 저는 감정이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. 하지만 감정은 진실이 아니라 마음의 반응일 때가 많았습니다. 그 차이를 알고 나니 관계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. 섣부른 판단 대신 한 번 더 숨을 고르게 되었지요.
저는 기쁜 날에도 일체 유심조를 떠올립니다. 행복 역시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. 작은 햇살 하나에도 마음이 열리면 충분했습니다. 풍경은 그대로인데 감동은 마음에서 먼저 피어났으니까요. 고요한 차 한 잔도 마음이 바쁘면 스쳐갑니다. 하지만 마음이 머물면 그 한 잔이 깊은 위로가 되기도 하지요. 결국 제가 바꾸고 싶던 세상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. 먼저 돌봐야 할 것은 세상을 보는 제 마음이었습니다. 이 깨달음이 모든 문제를 없애주진 않았습니다. 대신 문제를 대하는 제 태도를 천천히 바꿔주었습니다. 억울할 때는 더 억울함을 키우지 않으려 했습니다. 불안할 때는 상상으로 재난을 만들지 않으려 했었지요. 마음은 늘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며 현실을 해석합니다.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괴로움은 조금 가벼워집니다. 그래서 수행은 멀리 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.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일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. 원효대사의 일체 유심조는 아주 오래된 말이지만 지금의 제 삶에도 놀랄 만큼 선명하게 들어맞았습니다. 하루가 복잡할수록 저는 이 말을 천천히 떠올립니다.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에 내 마음이 얼마나 섞였는지 말입니다. 그렇게 보면 분노도 조금 느슨해집니다. 붙잡고 있던 해석을 놓는 순간 숨도 한결 편안해지곤 합니다. 슬픔이 찾아와도 예전처럼 삼켜지진 않습니다. 이 감정 역시 마음의 흐름 속에 있음을 조금은 알게 되었으니까요. 기쁨도 괴로움도 결국 마음의 문을 통과합니다. 그래서 그 문을 잘 돌보는 일이 삶을 돌보는 일과 같았습니다. 이제 저는 세상이 나를 흔든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. 내 마음이 세상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도 함께 묻습니다. 그 질문 하나가 저를 여러 번 구해주었습니다. 즉시 반응하던 순간에 잠시 멈출 여유를 만들어주었으니까요. 원효대사의 가르침은 어렵게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. 오늘 내 마음을 살피는 자리에서 늘 다시 시작되었습니다. 혹시 지금 세상이 너무 거칠게 느껴진다면 잠시 숨을 고르세요. 먼저 마음의 물결을 바라보면 풍경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바깥을 바꾸기 전에 안쪽을 비춰보세요. 마음이 맑아지면 같은 하루도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. 세상을 짓는 마음을 알면 괴로움도 달라집니다. 그때 삶은 부드럽고 환해집니다. 일체 유심조 세상은 마음이 비추는 만큼 보입니다.